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장부는? 이렇게 물었네요. 1번 분계장. 분계장 뭡니까? 차변, 대변하는 분계를 날짜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죠. 회계상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분계로 기록하는 거다.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다음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기 차입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돈을 빌렸나 봅니다. 이제 돈 갚을 때가 돼가지고 그 돈을 갚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이제 돈 갚으니까 부채는 없어진다 그지?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단기 차입금 15만 원. 대변에 돈 나갑니다. 그죠? 현금으로 돈 나간다.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합니다.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요. 차변 요소 부채의 감소고요. 대변 요소 자산의 감소입니다. 거래의 종류. 부채와 자산만 변동이 있고 수익 비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지? 따라서 교환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도 거래은행과 약정에 의한 일정 한도까지는 거래은행이 부도 처리하지 않고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뭡니까? 당좌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말한다. 그지? 당좌 차월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정답. 문제 4번. 다음 중 비유동 자산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 맞고 유형자산 맞고 투자자산 맞다. 그죠?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4번이 정답. 정리해 봅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됐죠?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개인기업에서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은? 자본금 계정 뭡니까? 자본에 속한다. 그지? 자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본금 계정 자본 항목에 속한다. 네 자리가 어디라고요? 네 자리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요. 총계정 원장 작성할 때 증가하면은 오른쪽에 적힙니다. 감소하면은 반대쪽인 왼쪽에 적힙니다. 그리고 기말금액은요. 기초금액의 반대쪽인 왼쪽에 이렇게 적혀가지고 총계정 원장 마감이 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게 됩니다.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전기 2월에 기초금액 오른쪽 대변에 기록됩니다. 원시 출자액 처음에 회사 세울 때 주주가 돈을 낼 겁니다. 그죠? 그거 기록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회사 입장에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죠? 자본금의 증가다 이겁니다. 오른쪽 대변에 기록되고요. 추가 출자액 회사 중간에 또 주주가 회사에 돈을 불입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자본금의 증가다. 대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보나마나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 기업주 인출액 자본금을 뽑아간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자본금이 감소하니까 차변 쪽에 기록.
됐죠? 지웁니다. 문제 6번. 자산 항목을 실수로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회사가 컴퓨터 샀습니다. 5년 정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컴퓨터 100만 원 주고 샀다고 볼까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비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요거를 깜빡 실수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될 게 비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답과 비교했을 때 자산은 지금 작아져 버렸고요. 비용은 쓸데없이 커져 버렸다 이겁니다. 됐죠? 수익은 전혀 등장 안 했죠. 수익은 변동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쓸데없이 크니까 당기 순이익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그게 자본으로 반영된다 그지? 자본도 작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검증해 볼게요. 재무상태부를 작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산이 작아졌어. 부채는 전혀 등장 안 했습니다. 변동 없다.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항상 똑같으려면 자본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산 감소하고 자본 감소한다는 요 분석이 맞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요거 찾으면 되겠네요.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산은 과소되고요. 비용은 과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본에 대해서는 등장 안 했지만 혹시 등장하더라도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부금.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이런 거 영업 외 수익이 맞다. 문제 8번.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진다고 했다 그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랍니다. 뭡니까? 상품이지 뭐.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다른 계정 과목 분석해 봅시다. 현금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 보이지 않는 권리니까요. 요거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은 갑상품의 자료이다. 갑상품에 대한 11월의 매출 총이익으로 옳은 것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답니다. 월초재고, 매입액, 매출액 이런 자료가 나와 있네요.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자산이니까 내 자리는 왼쪽입니다. 그죠? 기초금액 여기 적히고요. 증가 이쪽에 적히고 감소 이쪽에 적히고 기말재고 이쪽에 적힐 겁니다. 됐습니다. 기초 10개 있었고 한 개에 500원이랍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0원 되겠다. 그지? 11월 10일 날 매입했답니다. 10개 매입했고요. 한 개에 600원 주었답니다. 6,000원 되겠다. 그지? 왼쪽 합계해 보면 11,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15개 팔아먹었답니다.
매출액은 팔아먹고 받은 돈을 말하고요. 지금 상품 총계정 원장은 원가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15개 팔았는데 요 단가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 그지? 15개. 일단 기초재고 10개 팔렸습니다. 15개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10개는 요 5,000원, 요겁니다. 정확하게 적을까? 10개는 한 개 500원짜리가 팔린 겁니다. 금액은 5,000원. 그리고 나머지 5개는 그 다음에 사온 거, 그지? 한 개 600원짜리가 팔렸습니다. 5, 6, 30,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요거 두 개 합하면 8,000원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 5개는 나중에 사온 거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거지, 그지? 5, 6, 30, 3,000원이 기말재고로 남는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합해보면 당연히 11,000원 된다 이겁니다.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매출 총이익을 묻고 있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다, 그지? 매출원가가 얼마라고? 8,000원이라고. 매출액은 15개 곱하기 800원이 매출액이지 뭐, 그지? 15개 곱하기 800원 하면은 12,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12,000원 빼기 8,000원. 그게 정답이겠다. 그죠? 그러면은 4,000원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부채 금액은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고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 맞죠?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맞습니다. 예수금 유동부채 맞네요. 아하, 4개 다 유동부채가 맞네요. 4개 빨리 더 해볼게요. 5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하면은 850만 원 나옵니다. 정답 1번. 문제 11번. 다음은 2017년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단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은 기초자본, 기말자본, 추가출자액, 총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 된다. 중요한 공식이다, 그지?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출자액이 있네요. 추가출자액이 있으면 당연히 기초자본에서 플러스 해야지만 기말자본이 나올 겁니다. 자, 기초자본 50만 원 플러스 단기순이익,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 단기순이익이죠. 총수익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X라고 놓을게요. X 빼기 260만 원. 요게 단기순이익이다 이겁니다. 기초자본에서 단기순이익 더하고 추가 출자액 있으면 그것도 더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말자본 80만 원이 톡 튀어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제 X 구하면 되겠네요. 자, 등식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전부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요거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50만 원을 오른쪽으로 싹 보내보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만 딱딱 붙이면 되겠지요. 그러면 8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25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60만 원도 맞아. 오른쪽으로 보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25만 원 플러스 260만 원 하면은 X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285만 원. 요게 총 수익 금액이 될 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같은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토지는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가 해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그런 회사 입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요거는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재고자산이다. 정답 1번.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토지를 샀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어디 땅값이 좀 오른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활동에 굳이 필요 없는데 그 토지를 샀다 이겁니다. 왜 샀다고요?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투자 목적으로 샀다 이겁니다. 그 경우에는 토지를 하더라도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그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됐죠. 그래서 똑같은 토지라도 어떤 경우는 유형자산, 어떤 경우는 투자자산, 어떤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이 회계다. 됐죠. 시험에서 굉장히 나오기 좋은 주제입니다. 됐죠. 이 문제에서 정답 1번이고요. 2, 3, 4 확인해 봅시다. 2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거는 뭡니까?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될 거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3번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이거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당좌 자산으로 분류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기장치 이거 유형 자산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 13번.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반드시 아래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하랍니다. 외상 매출금의 총계정 원장인데요. 오른쪽에 5월 3일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총계정 원장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한두 개 최소한 등장한다 이겁니다. 자, 분계로 분석해 나타내 봅시다. 외상 매출금의 총계정 원장에 오른쪽에 적혔다는 것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그죠? 얼마? 50만 원. 그리고 반대편 차변 계정 과목은 뭐다고? 현금이라고. 분석 끝났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되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대신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뭡니까? 과거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외상 대금을 돈 받았다. 현금으로. 됐죠.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소유기간인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자 유형자산의 특성 세 가지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한 6개월만 쓰고 말 거다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 회계 기간. 여기서는 1년 이상이라고 표현했네. 세 번째,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은 무형 자산에 해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있는 이것이 세 번째 특성이 되겠다. 됐죠? 세 가지 특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다. 그래서 결국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걸로만 묶인 것은 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가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유형자산이다. 그죠? 가는 맞다. 유형자산. 나 투자 목적용 건물 이거는 뭐라고?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 쓰고 요거는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 판매용 자전거.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 팔아먹으려고 자전거 가지고 있다고 상품이다. 재고 자산에 해당합니다. 라 상품 운반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요거는 유형 자산이 맞다. 그죠? 그래서 가와 라가 정답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뭐라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총 매출액 나와 있네. 아, 이제 밑에 내용 보면서 매출 원가만 잘 구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적어 볼게요. 상품의 총계정 원장. 상품 자산이니까 네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적으면 된다. 감소 요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기초 재고액 10만 원, 기말 재고액 15만 원, 단기 매입액 55만 원,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배당금 수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매출 총이익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정보이다. 됐습니까? 자,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거든요. 왼쪽 합계는 65만 원 됩니다. 오른쪽 합계 당연히 65만 원 되어야 되니까 여기 동그라미 한 매출 원가 금액은 65만 원 빼기 15만 원은 바로 톡 튀어나오죠. 50만 원 되겠다. 매출액 80만 원 빼기 매출 원가 50만 원,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지금까지 제7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